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테슬라가 2026년 1월 15일에 공개한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자율주행 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데이터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설계도입니다. 이 특허의 정식 명칭은 지면진실 휴리스틱 엔진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기하란 무엇이며 왜 테슬라의 발목을 잡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하라는 말은 극심한 배고픔과 굶주림을 뜻하죠. AI도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라는 양질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테슬라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의 양은 차고 넘치는데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매일 엄청난 양의 주행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AI가 똑똑해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가 높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데이터 기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수학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1 플러스 1 문제만 1억 번 푼다고 해서 수능 만점을 맞을 수가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응용 문제와 변별력 있는 킬러 문항을 풀어야 실력이 늡니다. 자율주행도 똑같습니다. 화창한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고속도로 주행 영상은 AI에게는 1 플러스 1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완벽해지려면 눈보라가 치는 밤, 차선이 지어진 빙판길,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앞차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 같은 위험하고 드문 상황을 공부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I가 배울 기회가 적어지고 결국 데이터는 많지만 성장은 멈추는 기묘한 굶주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데이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가상도 아니고 완전 현실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가상 세계를 무한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도로로 달리는 테슬라 차량이 일종의 수학기가 됩니다. 차량의 카메라는 길을 가면서 도로의 턱 높이, 노면의 미세한 굴곡, 도로의 경사도를 아주 정밀하게 훑습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의 지면 진실, 즉 변하지 않는 물리적 토대가 됩니다. 가짜로 대충 만든 도로가 아니라 실제 도로의 울퉁불퉁한 물리적 성질 그대로 가져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물리적 뼈대 위에 AI가 마음대로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방금 지나온 햇볕 쨍쨍한 사거리를 순식간에 시야가 1m도 안 보이는 폭풍우가 치는 밤으로 바꾸고 차선 위에 진흙탕을 뿌려서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한번 가본 장소는 수만 가지 위험한 시나리오를 재창조하는 것이죠. 엔트로피는 무질서를 뜻합니다. 멀쩡한 아스팔트에 갑자기 거대한 포트홀을 뚫거나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해서 차선의 90% 이상이 흐릿해진 최악의 노후도로를 수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AI는 차선이 안 보이는 도로 상황에서도 도로의 형태만 보고 길을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시뮬레이터가 무서운 이유는 정답을 AI가 100%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여기는 정지 표지판이네 라고 일일이 표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실수가 섞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세계에서는 컴퓨터가 직접 픽셀 단위로 설계했기 때문에 0.001mm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물의 정체를 완벽하게 알고 훈련을 합니다. AI는 이 신의 정답지를 가지고 가상세계에서 수억 번의 사고를 미리 경험하며 최적의 대처법을 완벽하게 익힙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말하는 갓 모드의 정체이며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자율주행의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즉 칩 설계에서 일어났습니다. 26년 공개된 특허 내용을 보시면은 테슬라가 왜 엔비디아 생태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보통 자율주행 AI가 저 정지 표지판이 30초 전에는 저기 있었고 지금 내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면 어느 각도에 있지를 계산하려면 32비트 연산이라는 매우 정밀한 수학이 필요합니다. 이건 소수점 10자리까지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는 것과 같아서 칩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전기를 미친 듯이 소모합니다. 반면 싸고 효율적인 8비트 칩은 정수 계산만 잘해서 전력 효율은 좋지만 정밀도가 낮아 자율주행에 쓰기엔 오차가 너무 큽니다. 차가 차선을 조금씩 넘어가거나 장애물의 위치를 틀리게 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이 효율과 정밀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혼합 정밀도 브릿지를 설계를 했습니다. 방대한 위치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지 않고 로그라는 수학적 개념을 써서 압축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커다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배달하는 대신 영양가는 그대로지만 부피는 훨씬 작은 육포로 바짝 말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칩 사이를 이동할 때는 가벼운 8비트, 육포 상태로 움직여 전력을 획기적으로 아낍니다. 그리고 실제 정밀한 각도 연산이 필요할 때만 다시 32비트, 소로 다시 복원을 하는 것이죠. 8비트 데이터 통로 2개를 하나로 묶어 16비트 고속도로처럼 쓰는 하드웨어 해킹 기술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칩 설계를 바꾸지 않고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테슬라는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앞차가 대형 트럭에 가려 30초 동안 안 보여도 AI는 그 차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3D 좌표상에 박제를 해버립니다. 이전에는 수학적 오차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위치가 붕 떴던 문제들이 이 수학적 치트키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AI 팀은 강하고 실제 AI에 필적한 다른 팀은 없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 AI 칩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가 됐는데,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인공지능 제국의 로드맵입니다. AI4는 현재 생산되는 차량에 탑재되는 모델로 이미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주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설계가 완성된 AI5 칩은 AI4 칩보다 무려 40배 이상 강력합니다. 자율주행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고, 특히 옵티머스 로봇이 계단을 오르거나 달걀을 짚는 것과 같은 극도로 섬세한 동작을 인간 수준으로 개선할 핵심 뇌입니다. 그리고 AI6 칩은 옵티머스 로봇의 수백만 대 대량 생산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에 특화된 설계입니다. 이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스스로 훈련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AI7과 도조3는 일론의 시선은 이제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 기반 AI 컴퓨팅을 공식화했는데,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지구 어디든 지연 없는 AI 연산을 수행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입니다. 이 모든 업데이트 주기가 고작 9개월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2년 주기로 신제품을 내놓을 때 테슬라는 그들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테라팹 전략을 구상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까지 직접 혁신하여 칩의 원가를 10분의 1로 낮추겠다는 제조 혁명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진정한 무기는 소프트웨어를 담는 그릇, 즉 하드웨어를 찍어내는 기술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공장이 제품이다 라는 철학이 가장 파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장으로 꼽히는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모델 Y의 생산 속도는 무려 38초입니다. 여러분, 38초라는 숫자를 단순히 빠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진동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테슬라 공장에서는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립된 자동차 한 대가 라인 끝에서 굴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기존 레거시 업체인 토요타나 폭스바겐, GM 등이 차 한 대 만드는데 보통 60초에서 90초, 길게는 2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는 이미 그들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경쟁사보다 같은 시간 동안 2배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유럽 테슬라 주주와 차주들에게는 역사적인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UN 유럽 경제위원회 산하 자율주행 태스크포스가 UN R157 규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테슬라 차주들은 미국의 차주들을 부러운 눈으로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인데, 유럽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명확한 지시 없이 스스로 조향하는 각도나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FSD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복잡한 교차로를 통과하지만, 유럽에서는 사람이 방향 지시 등을 직접 켜줘야 하거나 핸들을 수시로 건드려야 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FSD는 자율주행이 아닌 고급 크루즈 컨트롤 수준의 반쪽짜리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UNR157 개정안은 테슬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소식입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유럽 도심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런던이나 파리의 좁은 골목에서도 테슬라가 스스로 주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특정 조건 하의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엄청난 도약이며 제품의 매력도를 수직 상승시킬 것입니다.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차선을 바꾸거나 돌발 장애물을 피하는 등 인간다운 유연한 주행이 법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유럽에는 이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이미 FSD를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하드웨어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규제가 풀리는 순간 테슬라는 별도의 하드웨어 교체 없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수조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구동 매출을 즉각적으로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제조 비용 0원에 수렴하는 순도 100% 마진의 수익입니다. 유럽 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것은 테슬라의 재무제표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선보인 슈퍼컴퓨터 콜로서스2의 가동 소식은 AI 전쟁의 진짜 승부처가 어디인지 전 세계의 공포와 경탄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xAI는 세계 최초로 1기가와트 규모의 AI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1기가와트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발전량과 맞먹으며 샌프란시스코가 전체 사용하는 피크타임 전력량보다 많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모든 거대 기술 기업,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겪고 있는 진짜 변목 현상은 칩을 못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수십만 개의 칩을 돌릴 전기와 그 전기를 변전소에서 끌어올 전력망 인프라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조 원어치의 GPU를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창고에 먼지만 쌓아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리조차 에너지 확보가 AI 산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테슬라 에너지 부분을 키우면서 이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 1기가와트급 전력 인프라와 거대 변전소를 구축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각종 규제와 설계, 시공 기간 때문이죠. 테슬라의 메가팩은 단순한 대용량 배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도시의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얻은 전기를 저장했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끊김없이 공급하는 AI 심장 역할을 합니다. 결국 자율주행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무한 생성하고 효율적인 수학으로 칩의 전력을 아끼며 그 칩을 돌릴 엄청난 에너지를 자체 인프라로 해결하는 이 구조,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지능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에너지를 직접 재배하지 못하는 AI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스스로 전기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심지어 가상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팔기까지 합니다. AI와 로봇,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만드는 기업, 이것이 우리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봐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간모드 시뮬레이터와 AI5 칩의 성능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미래의 기술을 현재로 끄집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간여행자가 유독 긴장을 하면서 속도를 내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전력 대재앙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칩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으면은 그냥 그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